안 빡치셨대. 좀 더 해요. 아주 잘 뒤졌어? 아, 좀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마세요. 공화 선수지 뭔 말을? 갈게요. 네. 할게요. 지금요? 제목 뭐였죠? 몰라요? 북천가. 내가 순간 까먹어서 물어봤는데 몰라요? 생각이 났어요. 자, 가봅시다.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죠? 귀찮게 또. 자, 1번 문제. 가나 공통점. 가나 공통점. 말. 그러면은 말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하는 말이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의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화자의 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 기업부터 미음까지 어떤 표현법, 그 표현법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가. 그리고 3번 문제는 대문자 A에 대한 화자의 인식, 그러니까 A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에요, 그렇죠? A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인식이 아니라 A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야, 그렇죠? 화자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사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지,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겠는데. 4번 문제 보기 박스 나왔죠? 북천가 해당 작품 제목. 작가가 이조판서 서기순의 비행을 고발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서기순이 뭔가 잘못을 했나 봐. 근데 그것을 고발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역관광 당했죠, 그렇죠? 반대파에 의해 함경도 명천으로 유배된 체험을 다룬 장편 유배가사다. 자, 유배가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떠한 주제의식, 어떠한 정서, 어떠한 태도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임금 보고 싶어. 긁혔다. 나 지금 나랑 긁혔어. 나 지금 긁혔어. 그리고 또는 억울행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한테 그렇게 안 해요. 혀가 좀 나왔는데. 혀가 좀 나왔는데. 자, 이 작품에 담긴 작가의 두 가지 의식. 풍류에서 오는 흥취와 사대부로서의 체면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작가의 두 가지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해당 작품에서는 유배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풍류에서 뭔가 흥취를 느끼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양반 사대부로서의 어떤 체면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네요. 유배 생활의 고난과 비애를 그리기보다는, 그러니까 유배 생활의 어떤 고난, 비애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그리기보다는 작가가 누리는 여유로운 생활, 기생, 군산월과의 애정사,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유배 생활을 가볍게 다루는 것에 대한 당시 사대부의 비난을 의식하여 표면적으로 풍류 생활을 거부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흥취, 풍류 이런 것들 들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사에서 표현했을 때 주위 사대부들에게 뭐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정치적으로 또는 본인이 잘못해서 유배간 상황에서 그 풍류 흥취나 즐기고 앉아있어? 이렇게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표면적으로 좀 감추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반성하는 모습. 한편 북천가는 기행가사의 구성을 보여주는데 유배지로 가는 여정에 따라서 보거나 들은 경험이 기록되고 그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반응 나타나는 부분을 통해서 기행가사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화자의 어떤 정서, 태도 그리고 그 유배 생활을 대하는 어떤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기행가사로서의 성격도 엿볼 수가 있는 그러한 작품이었네요. 북천가 가볼게요. 본관과 초면이라 서로 인사 다 한 후에 본관이 하는 말이 아까 우리 가와 나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죠? 말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은 누구의 말이라고 잡아볼 수가 있어요? 본관이라고 하는 인물의 말이라고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떠한 상황에서 지금 본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초면 서로 인사한 다음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와 인사한 거야? 화자와 본관이 처음 만났고요. 그렇게 처음 만난 상황에서 본관이 화자에게 하는 말을 하고 있죠. 김교리 이번 유배 죄 없이 오는 줄은 북관 수령 아는 바요 온 백성이 그 억울함 때문에 울었다. 조금도 슬퍼 말고 나와 함께 노십시다. 일단 이 말의 방향은 뭐예요? 권유? 제안하고 있어요. 나랑 함께 신명나게 놀아채껴보자. 그 말을 듣는 상대방 김교리 누구예요? 화자이자 고전 시가에서는 기본적으로 화자가 작가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김교리예요. 그렇죠? 교리가 뭐예요?
높은 사람, 뭐 직위명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 이름으로 말하자면 김진형님, 굉장히 뭔가 친구 이름 같은데 김진형님 해당 작품의 작자예요. 잘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번 유배 죄 없이 오는 줄 다 안다, 세상이 다 안다라고 하는 거, 이 김교리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거야? 억울하게 유배 온 상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물론 보기 박스를 통해서 해당 내용 그렇게 파악할 수도 있지만 맥락을 통해서도 그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기 박스에서 그런 정보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지금 두 인물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게 적어도 너희 머릿속에 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간 문학할 때 심상이라고 하는 거, 그 머릿속에 이미지 그려지는 거 되게 강조하죠. 그쵸? 놓읍시다. 악공기생 다 불러라. 오늘부터 놀자꾸나. 신명나게 놀자꾸나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누구의 말이겠어? 왜 본관의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이 말 누가 했다고? 본관이 했는데, 본관이 한 걸로 잡았는데 그 말의 방향이 뭐였어? 놀자. 근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의 방향이 뭐예요? 놀자인 거니까 같은 방향의 말을 하고 있으니까 같은 인물이 하고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역접어 이내 몸 누구? 화자. 자신은 화자. 유배 온 사람이라서 꽃자리에 손님 대접, 기생풍류 이런 것들 다 무엇이냐? 이게 진짜 다 뭐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하고 있어요? 앞에 그 본관의 제안에 대해서 뭐 하는 모습? 거부하고 있는 모습,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거절하고 있는,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의 이면에는 뭐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욕먹기 싫어서, 그리고 뭔가 사대부로서의 체면,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쵸? 다 물리치고 혼자 앉아 소일하니, 아까 소일이 뭐라고 했어요? 하루 보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쵸? 경내의 선비들이 소문 듣고 배우기를 청하며 하나 오고 두세 돈이 60명이 되는구나. 자, 혼자 앉아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누구들이 찾아온다? 선비들이 찾아온다. 이 선비들이 찾아온 이유는 뭐예요? 배우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울 한양 땅에서 벼슬 생활하다가 지금 유배 온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학자로서의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그 소양이 높은 것.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유배 왔다고 하니까 그 명망 높은 선비가 우리 지역에 유배로 왔다라고 해서 그에게 뭔가 배우고자 그 도시에 그 지역의 선비들이 이제 하나둘씩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책기고와 배움청하고 글제 내어 골라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럼 일단 기억 같은 경우는 어떤 수사법, 어떤 표현법 있었어요? 기억이 아니네. 가네요. 그렇죠? 미안합니다. 기억은 이게 기억이구나. 그렇죠? 수사법? 어떤 표현법, 표현상 특징? 되는구나. 되는구나. 뭐 감탄형 어미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렇죠? 가볼게요. 네. 북관의 수령, 관장. 수령은 뭐 사또죠. 그렇죠? 무장만 보다가 문관의 명성 듣고 한사코 달려드니. 그러니까 이 북관의 수령은 일생 누구만 만나왔다? 장군, 쌈박질하는 군인들만 만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지역에 문관이 거의 처음으로 유배를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관을 보기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유배지가 어디니까? 북방 지역이에요. 북방은 뭐예요? 다른 나라와 접경지죠.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엔 뭐가 많을 수밖에 없어. 군사 지역이에요. 그래서 무관만 그렇게 보다가 이거 유배지로 이제 문관의 명성 듣고 그래서 달려온 거야. 나도 뭔가 배우고 싶다. 뭐 이런 그런 거죠. 내 일을 생각하면 누구? 화자의 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처지? 유배 온 처지를 생각하면 남 가르칠 공부 없어. 아무리 사용해도 나 유배 온 거다. 나 누구 여기서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근데 계속해서 끈덕지게 그래도 가르침 좀 주십시오 하는 거죠.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밤낮으로 끼고 앉아 글로 그렇게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화자. 고향 생각나면 시를 짓고 심심하면 글 외우니 변방의 외로움. 이 변방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적경지죠. 그쵸? 외로운 몸이나 누가? 화자가.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처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 외로움의 정서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몸으로서 느껴지나 처지로서 느껴지나
시와 물에, 시와 술에 마음 붙여 문 밖으로 안 나가고 편히 날 보내다. 편이라고 하는 표현 지금 반복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적화자, 비록 변방지역에 그렇게 유배지에 그렇게 와서 유배 온 처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나쁘지 않게 그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시, 자신이 좋아하는 술 이런 것들 즐기며 그렇게 나름대로 풍류와 흥취를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기박스에 따라 그런 모습을 그리고 지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을바람에 놀랍게니 변방산에 설이 왔다. 남쪽 하늘 바라보면 기러기 처량하고. 자, 여기서 계절감을 나타내는 표현. 가을바람 좋아요. 좋아요. 기러기까지. 그쵸? 다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감을 환기하는 소재들이죠. 가을바람 편히 날 보내다가 가을을 느꼈다라고 하는 걸 일단 계절의 흐름이 있었다는 거지, 그치? 시간의 흐름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 가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들 중에 기러기라고 하는 소재는 일단 무슨적 이미지, 무슨적 심상? 아니, 무슨적 심상. 시각? 일단 새는 기본적으로 청각적 심상으로 가는 게 좋아요. 왜? 새들은 뭐 하는 애들이니까? 지저귀는 애들이니까, 그쵸? 우는 애들이니까. 그러면 기적이라고 할 뻔했어요. 기러기의 울음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서를 유발하는 그러한 소재로서, 장치로서 많이 쓰일까요? 쓸쓸한 공허함, 외로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소재로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처량하고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그렇게 편히 날 보내다가 가을이 왔다라고 하는 거, 계절이 흘렀다는 거, 시간이 흘렀다는 거, 내가 어느새 유배지에 와서 이렇게 가을을 맞이하고 있구나, 시간이 그만큼 흘렀구나, 그럼 나 속절없이 유배지에서 그저 유배 온 상황에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사대부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자신의 뜻을 서울에서 그렇게 펼치는 것이 그 사대부로서의 모습인데, 문득 자신의 처지를 가을이 왔다는 걸 직감하는 순간 시간이 또 이렇게 속절없이 흘렀구나, 난 이 유배지에서 이렇게 의미 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감정이 든 거예요. 물론 여기 부분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러기라고 하는 청각적 심상을 사용한 작자가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왜? 다른 작품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니까. 오케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시간을 느끼고 있고, 북방을 굽어보니 오랑캐 땅이 오다. 이거는 뭐에 대해서 지금 시적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거 드러내고 있어요? 유배지라고 하는 자신의 공간. 아까 앞에서 시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공간에 대해서 인식을 했어요. 그쵸? 북방 좀만 넘어가면 누구의 땅이다? 오랑캐 땅이다. 난 왜 여기 와 있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편히 보내다가 개가죽 상하이는 쌍놈이 다 입었고, 조밥, 피밥, 기장밥은 주민의 양식이네. 어디서? 이 북방 지역에서, 유배지에서, 변방에서. 본관의 큰 은혜와 주인의 정성으로. 자, 화자 사대부에게 있어서 주인, 왕 임금님의 정성으로 신락 같은 이인의 목숨 한 달 반을 그렇게 보존했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죄를 저질렀으니까 죄를 지어서 유배를 오게 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죽어 마땅한 그런 처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신락 같은 그렇게 자신의 그러한 목숨, 그것이 한 달 반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누구 덕분에? 본관의 큰 은혜와 주인의 정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득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략. 이 몸 뭐야? 그냥 이거 약간 현대시로 바꾸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대명사로 바꾸면 내가 이른 곳이 신선의 동굴이라. 자, 중략 다음에 화자. 뭐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자신이 이른 곳, 자신이 도착한 곳. 그 곳에 대해서, 그 공간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 신선의 동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바라보이는 그 경관이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고, 신비롭게 느껴지는 거고, 그런 거겠죠. 평생의 인연으로 선계가 뭐예요? 신선세계. 자취 남겨, 흔적 남겨, 바람에 붙인 듯이 이 광경, 어떠한 광경?
신선의 동굴 선계의 자취 그 흔적 그러한 광경을 보는구나. 적어도 시적화자가 어떠한 대상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마치 신선세계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굉장히 그 경관에 대해서 시적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연적봉 뭐예요? 장소 중에서 좀 더 구체화시키면 산, 봉우리죠. 그렇죠? 지난 후에 선연을 따라가니 연화봉 절바위는 하늘에 솟아있고 배바위 서책봉은 눈앞에 솟아있고 자 연화봉의 봉우리에 있는 바위는 하늘에 솟아있다. 바위의 서책봉, 봉우리는 눈앞에 솟아있다. 하늘에 솟아있고 눈앞에 솟아있다는 거 뭐 말하는 거야? 그냥 뭐라고 해석하면 돼? 아름답다, 신비롭다, 신선세계 같다, 좋다. 그냥 그거 말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지금 중력탐에 뭐 잡혔으니까 시적화자가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공간에 존재하는 어떠한 그런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게 시선으로 잡혔으니까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생황봉, 보살봉은 역시 신선의 동굴이다. 내가 보는 것이 다 신선세계다. 모르겠어. 매향은 술잔 들고 자 그럼 앞에서 지금 시적화자 신선세계에 와 있어요. 그렇죠? 매향은 술잔 들고 만장훈 한 곡조 부르고 적어도 술잔을 들었어. 노래 부르고 있어. 누구 나왔어? 산월이 나왔어. 보기 박스에 따르면 기생이고 그 기생과의 무슨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다고 했어요? 애정사. 그래서 저 군산월이라고 하는 기생 앉은 모습 분명히 뭐다? 꽃이로다. 무슨 법? 중에서 은유법. 그쵸? A는 B다. 그럼 군산월이라고 하는 그 기생이 앉은 모습에 대해서 누가 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자가 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적어도 그 앉은 모습이 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뭘 보고 있어야 돼? 기생인 군산월이 앉아있는 모습을 봐야 되겠죠. 앉아있는 모습을 보려면 같이 있어야 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괜히 꽃으로 비유한 게 아니죠. 어떻다? 예쁘다, 아름답다. 내 스토리에도 올렸죠. 그쵸? 우리 산월이 예쁘 그거. 뭐? 오동나무 검은고 악기 금실로 다른 시도 아니고 금실로 줄을 매서 대 쪽으로 타는 모습 연주하는 모습 거동도 곱다. 좀 저렇게 악기 연주하는 것도 예뻐. 가냘픈 손결 끝에 오색이 영롱하다. 뭐 네일을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했나봐. 이렇게 하는 것도 오색이 영롱하다. 어떻게 보인다? 뭐 500원 나와요? 미치겠네 그냥. 검은 거 어떻게 타? 띵띵띵. 띵 이렇게 내가 이렇게 쳐준다고 하잖아. 몰라. 그냥 그 연주하는 모습도 좀 저렇게 예쁘고 저 손도 어떻게 저렇게 예뻐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까 앞에서 분명히 시적화자는 어디에 와 있어? 지금 거의 취했어요. 지금 신선세계에 와 있어요. 신선세계에서 기생인 금산월과 함께 그렇게 풍류를 즐기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같이 풍류를 즐기고 있는 그 기생 금산월이 저렇게 예뻐 보인다? 애정사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우리 산월이 예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작가가 55시라는데. 기생 어려웠죠. 너 누구? 산월이. 산월이 왜냐면 지금 시적화자가 보고 있는 그 행동, 거동을 누구에 대해서 지금 화자에게 있어서 누구밖에 안 보이겠어? 산월이밖에 안 보여요. 너의 거동, 행동 보고 나니 군명, 임금의 명이죠. 엄하여도 반할 뻔하겠구나. 내가 지금 비록 유배지에 와서 임금의 명, 그 유배지에서 반성해 라고 하는 말을 해도 이렇게 예쁜 애 앞에서는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난 오로지 너와의 사랑을 임금보다 너와의 사랑을 쟁취하겠어. 약간 이런 모습. 이게 안 됩니다. 여자한테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빠지셨잖아요. 자, 미인 앞에 영웅열사 없단 말은 역사책에도 있느니라. 나도 그래서 빠지겠다. 빠지겠다. 빠지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그거 옛날에 온갖 영웅도 다 그 애정 앞에선 도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안 돼, 안 돼. 그렇다. 내 마음 단단하나 그러나 너한테야 큰 소리 칠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쌤이다. 일부러 이거 모르는 거야. 내가 왜 맞은 거야? 근데 알고 보면 실제로 막 수트 보니까 이게 이 작품이 막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막 편집해서. 그러니까 이건 이게 아니야. 본 것이 큰 병이요 차라리 안 본 것이 약일런가. 차라리 너를 안 봤으면 널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널 만난 게 병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드라마야 드라마. 하지만 그 병 좋다. 받아들이겠다. 부치병이어도 된다. 좋다 좋다. 아 좋다. 들어와라. 이천리 변경에서 단정한 몸으로 내가 이 귀양살이를 아주 잘 해낼 수 있었던 것도 다 네 덕분이로다. 아까 앞에서 본관이랑 임금 필요 없어. 선월이 덕분이야. 나 젖가. 여자에게 미쳤습니다 지금. 그쵸? 눈이야 돌았네 돌았어 젖가 그냥. 양금 연주 끝낸 후에 절집에 내려오니 산승의 음식 보소. 자 여기서 산승할 때 승 뭐겠어요? 여승할 때 승이죠. 산의 승려의 음식 보소. 아주 정갈하고 향기롭다. 지금 절에서 제가 음식을 먹고 있는. 배고파? 아 맛있겠다 뭐야 이거. 군집이 싹 돋노. 이게 뭐야? 쌤 미쳤는데 뭐예요? 모르겠어. 열 나서 그래 지금. 지가 빨갛게. 자 이튿날 돌아왔어. 회상대에서 놀던 일. 자 시작하자. 놀던 일 앞에서 노는 거 뭐 있었어? 기생이랑. 기생이랑 그 선계 마치 선계 같은 데서 신선의 세계 같은 데서 기생이랑 그렇게 같이 놀던 일. 전생인가 꿈속인가 하늘 끝 나그네가 이럴 줄 알았던가? 흥 다하여 돌아와서 순호 불러 분부하되. 뭐라고 분부해? 자 나도 역시 아까 가나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말이었어요. 이 나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말이에요? 화자의 말이죠. 아까 가는 어떠한 발화 의도가 있었던 말이었어요? 놀자. 나 칠보산 유산 때는 본관이 보냈기에 기생을 내가 데려갔으나 돌아와 다시 생각해보니까 호사스러워 불안하다. 내가 유배 와서 이렇게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이 좀 불안하다. 무엇의 불안감을 느끼는 거야? 세상에 어떤 비난을 받을까봐, 다른 사대부들의 비난을 받을까봐. 다시는 내 곁에 기생이 못 오도록 그렇게 단단히 해놓아라. 지휘하라. 지랄이야, 그쵸? 갑자기 지 혼자 그렇게 선 긋고 지 혼자 정리하고 마무리 짓고, 그쵸? 찐따특. 우디로 줬대. 뭐야? 찐따특. 이거 진짜 망상. 그러면은 해당 발화 의도 같은 경우는 그 세상의 어떤 비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 다시 사대부로서의 어떤 체면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기생 아웃! 누구만 데리고 술 마셔? 남자만? 남자만 선비만 데리고서 시 짓고 술 마시니 아주 좋아. 청산은 글이 되어 나의 술잔에 떨어지고. 자, 이 청산 지금 자연 속에서 술 마시고 있는데 그 청산들이 다 한 폭의 그 글들이 되어서 나의 술잔에 떨어져. 그럼 내가 그거 마시면서 막 시를 읊고 막 그러겠죠, 그쵸? 와 술이 쓰겄네. 녹수는 그림 되어. 녹수 역시 맑게 흐르는 물. 그것도 이제 그림 한 폭의 그림이 되어서 종이 위에 단청된다. 뭐 색깔이 이렇게 되는 거죠. 군산월 고운 모습. 약간 미련이 남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좋아 남자들끼리 역시 선비들끼리 시 마시면 시 읊으면서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산월이 보고 싶다. 고운 모습. 꿈에서 깬 듯하다. 그래서 뭔가 꿈과 같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문제풀이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아까 뭐였어요? 가의 답이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4번. 4번만? 네. 가? 4번. 4번만인가? 4번. 5. 상대 상황에 공감. 너 억울해하는 거 안다. 세상 사람들 다 안다. 오케이. 근데 나 너무 아니다. 4번이야. 공감을 요구한다고? 아까 나의 말이 뭐였지? 불안하다. 불안하다. 산월이 쳐. 불안해. 욕먹을까 불안해. 악플 싫어. 아이씨. 안 나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그 너가 나예요? 아,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쵸? 4번이 답이죠. 그래서 결국은 1번 문제는 가만 가지고 판단 내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두 개의 정보에 대해서 적절히 판단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고르지 마세요. 오케이, 성급하게 고르지 마세요. 꼭. 아이요. 4번. 수 뭐 나타내는 표현이 있었어? 한, 둘, 어느새 60명까지, 그쵸? 와우. 니은 같은 경우는 힘겨운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배려를 받으며 이어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비유적 표현 뭐 사용됐어요? 하드. 어? 공간이 그 주인의 정성으로.
신랑 같은 이는 무슨 신락 같은 이내 목숨.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뭘 나타내고 있다. 힘겨운 유배지에서의 생활, 신락 같은 나의 목숨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앞에 나왔던 그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화자가 경탄하는 자연의 경관 리듬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면 당연히 리듬감 느껴지죠. 왜요? 반복이니까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니까 대구적 표현 사용했습니까? 그리고 화자가 경탄하는 자연의 경관이었어요? 뭐였는데? 봉 오케이. 감탄함을 사용하여 군산월의 빼어난 거동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뺏겼어. 다 뺏겼어 그냥. 다 줬어 그냥. 불아. 아름답구나. 예쁘구나. 이미 다 줘놓고 뭐. 지랄이야. 화자가 대접받은 음식에 대한 만족감, 군침 싹 도노. 어떠한 감각적 이미지 사용했어? 향기롭다. 향기롭다. 일단 후각적 이미지 사용했고, 그렇죠? 정갈하다라고 하는 건 뭐 시각적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치겠다. A 이거 뭐였어? 산월이의 그러니까 이거 우리 산월이 예쁘 그거였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화제 인식. 그래서 산월이의 어떤 거동과 그러한 손가락과 이런 것들, 그렇죠? 답. 3번. 그러니까 산월이와 함께 놀았던 게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 뒤에서 뭐라고 했어요? 꿈이런가 생시런가 막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아득한 순간으로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렇죠? 일단 선택지문 구성 자체가 좀 쉽게 되어 있긴 했었어요, 그렇죠? 정말 쉽다. 4번. 힘들어. 4번이요.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유배온 사람을 인식하며 악공기생 다 부르라고 하는 본관의 말에 기생풍류 무엇이냐? 난 그거 즐길 줄 모른다. 표면적으로 풍류 생활을 거부하는 모습, 그쵸? 표면적으로, 그쵸? 뒤에서 즐길 거 다 잘 즐기는 모습이 나왔어요, 분명히. 되게 놀 줄 아는 놈이에요, 그쵸? 아는 놈. 자꾸 너무 천박하게 비교하고 있어. 너 놀 줄 아는 놈이고. 이 새끼 놀 줄 아는 놈이에요. 화자가 유배 생활하면서 시와 술에 마음 붙이며 편히 나를 보내는 것. 이거 좀 귀여워. 좀 편히 나를 보낸다. 유배 생활의 고난과 비애보다는 풍류와 여름을 느낄 수 있는. 얘가 분명히 고난, 비애 이런 것들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풍류, 여름을 느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이 구절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보기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 그렇죠? 화자가 유배지에서 본 모습을 개가죽 상하에 있는 상놈이 다 입었고 조밥, 피밥, 기장밥은 주민의 양식이라고 한 것. 여정에 따라 보고 들은 경험을 기록한 것. 그러니까 결국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배지의 여정, 그 유배지에서 본 것도 그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작품은 기행가사라고도 했었고요. 그렇죠? 화자가 군산월에 앉은 모습을 꽃에 비유하고 순호에게 다시는 기생이 못 오도록 분부하여 다른 기생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것은 군산월과의 애정사에 집중하는 모습. 다른 기생 필요 없어. 나는 산월이면 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군산월을 포함해서 기생들 이제 얼씬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했던 거죠. 그렇죠? 이거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죠? 맞아요. 칠화산 유람후의 호사스러움을 경계하며 선비만 데리고서 시집고 술을 마신다고 하는 것. 당시 사대부의 비난을 의식한 표현. 그래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써 그렇게 한 거죠. 일단 해당 작품은 너희가 시 구절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것 같아. 근데 초반 부분에서 좀 잘 잡았어야 한다. 초반 부분에 본관하는 말이 다음에 구절들 나왔으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누구의 말 인용한 거라고 생각했어야 돼? 그 본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로서 그거를 볼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렇죠? 사실 그걸 말로서 인식할 수 있고 그 인물이 하는 말로서 인식할 수 있는 근거는 문제에도 나오기는 했었어.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시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 초반에서 잘 잡아야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재밌다.